오늘은 수동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어에서는 태가 존재합니다. 태라는 것은 영어에서 능동태와 수동태 두 가지의 태가 존재하는데 능동태와 수동태가 어떤 의미냐고 하면 능동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어가 어떤 동사의 행위를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능동태고요. 그리고 수동태의 경우에는 원래 이 능동태의 뒤에 목적어가 있는 문장만 수동태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목적어가 나는 이런 목적어 입장이 아니라 내 위주의, 즉 목적어가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다. 이것이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행위를 하는 것은 주어고,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로 온다면 이 행동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당했다의 표현을 우리가 BPP 수동태로 표현하는데 왜 하필 BPP 수동태인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를 많이 어려워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수동태라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목적어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목적어의 입장. 그러니까 목적어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수동태구나. 제일 먼저 머릿속에 넣어야 할 개념이 이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문장은 수동태가 많이 있습니다. 능동태는 주어가 동사의 행위를 직접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I made a mistake. 나는 실수를 했다. 그러면 내가 실수를 한 거죠. 그러면 내가 만든 행위니까 이거는 능동태입니다. 두 번째, My brother had to take care of me. 내 brother이 본인이 바로 take care of가 우리 돌보다인데 had to가 붙었어요. had to는 조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뭐 해야만 한다. 그래서 돌봐야만 합니다. 나를. 그러면 나의 brother이 나를 돌봐야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동사 had to에다가 우리 take care of 일반 동사까지 붙어서 take care of까지가 주어입니다.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brother이 take care of 해야 하는 상태이니까 역시나 능동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a stranger suddenly appeared to me.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났어요. appear, 나타나다. 그런데 suddenly는 부사니까 일단 날아가고요. 그리고 나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나한테 나타난 거는 낯선 사람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능동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수동태라는 것은 능동태와 달리 수동태는 목적어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 수동태다. 좀 전에도 얘기했었죠? 수동태는 누구 입장? 목적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 말은 즉슨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 같은 경우에 자동사가 뭐더라?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되새겨주면 우리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자동적으로 문장이 완성되는 동사가 자동사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필요가 없었죠. 목적어가 오지 않습니다. 즉 을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전치사구나 부사구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올 수 있죠. 왜 올 수 있었는지 우리 형식할 때 배웠죠? 전치사구와 부사구는 문장 형식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동사 뒤에는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사는 절대로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절대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을까? 자동사는. 왜?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이죠. 이 개념이 고등학교 가서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가서 우리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에 분사를 구분할 때도 이 수동태는 계속 스펙트럼처럼 연결이 되니까 반드시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자동사는 절대 수동태를 만들 수 없다. 왜? 타동사는 수동태가 가능하다. 왜?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고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이다. 이걸 제일 먼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 자동사는 목적어의 도움이 없어도 문장이 완성이 된다.
즉 뒤에 을를 붙이면 말이 안 된다. 그것이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동사다. 을을 붙이면 말이 안 돼야지 자동사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거의 을을 붙이면 말이 안 되는 게 자동사입니다. 그렇죠? 자동으로 완성되는. 예를 들어서 appear, 나타나다, happen, 일어나다, occur, 발생하다, 일어나다. happen이나 occur 똑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belong, 뭐뭐에 속하다. 이 belong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디에 속하다 할 때 우리 to가 같이 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 disappear, 사라지다. rise, 상승하다, 올라가다. lie, 눕다, 어디에 눕다죠. remain, 뭐뭐한 상태로 남아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을을 뒤에 붙이면은 어색합니다. 그래서 을이 올 수가 없는 자동사. 즉, 이 아이들은 절대 BPP 수동태가 올 수가 없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속는 단어들이 happen, occur. 이 두 단어에 정말 많이 속습니다. 왜 속냐 하면 우리가 예시를 한번 보면요. My brother, 내 brother이 갑자기, 우리 그냥 갑자기는 쓰지 않을게요. 뭐하지? 잠시만요. 이 예문 말고 다시 할게요. happen이니까요. The war, 전쟁이요. between Iraq, 지금 현재 Iraq and US, 미국과 이라크 사이의 전쟁이 was happened,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말로 발생하다의 BPP 수동태에서 발생되었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데요? 라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전쟁이 발생되었다. 우리나라 말로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절대 was happen,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건. 왜? happen은 무엇이 일어나다지 뭐뭐를 일어나다가 아니기 때문에, 즉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러워 보일지라도 영어에서는 무지하게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happen, 일어나다. occur, 발생하다, 일어나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자주 나오는 수거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절대로 BPP 수동태가 될 수 없다. 즉, 일어나진다라는 말 자체가 영어에서는 없다. 이걸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세요. 자, 그 다음 타동사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문장이 완성된다.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습니다, 쌤이. 자, 타동사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문장이 완성이 된다. 그죠? 왜? 타동사는 의지를 해야 하거든요. 누구한테요? 목적어한테요. 그래서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 목적어를 우리는 을을 붙여서 말이 되면 이건 타동사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ook, 뭐뭐를 요리하다. sell, 뭐뭐를 팔다. show, 뭐뭐를 보여주다. decide, 뭐뭐를 결심하다. promise, 뭐뭐를 약속하다. 전부 다 뒤에 뭐뭐를 이라는 목적어가 와야 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타동사인데 그럼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목적어가 없다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 문장은 틀렸나요? 자,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네,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목적어가 없는 게 아니라 주어 자리로 가버렸구나.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어 자리로 갔기 때문에 이 동사는 무조건 BPP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BPP 수동태가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 3단 변화를 배우죠. 이걸 한번 해볼게요. make, made, made. 동사 3단 변화를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원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4단 변화라고 해서 making까지 배웠을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선생님이 이렇게 점을 쳐놨습니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사고요. 이 두 가지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데 동사의 3단 변화라고 같이 외워 놓으니까 이 세 번째 made를 우리가 동사라고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make가 현재형으로 만들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made는 만들었다라고 하는 과거입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는요, 우리가 pp라고 배우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과거 분사입니다. 즉 동사가 무엇이 된 것이다. 형용사가 된 것이다. 특히나 수동의 형용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pp는 뭐뭐 하다가 아니라 만들어진이라는 우리가 수동의 형용사가 된다는 거. 즉 세 번째는 수동태 중에서도 수동의 형용사라는 거. 동사가 절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making 같은 경우에도 동사가 아니라 우리가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데 능동의 형용사로 만들어서 만드는 이라는 형용사라는 걸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이 메이드랑 형태가 똑같다 보니까 우리가 메이드가 나왔을 때 도대체 이 과거의 메이드인지 아니면 세 번째 pp의 메이드인지 이것이 우리가 헷갈려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문장에 보세요. 주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블라블라 나오다가 우리가 하나는 made, 하나는 is made라고 칩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을 때 그러면은 둘 중에 made를 써요? is made를 써요? 이거는 만들었다도 될 수 있고 만들어진이라는 형용사도 될 수 있고 is made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다 라는 확실한 동사입니다. 그죠? 얘는 동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고 그럼 어떡하죠? 라고 했을 때 이때는 반드시 뒤에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뒤에 이렇게 동사가 하나라도 있다. 아니면 얘 앞부분에 동사가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파트는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동사가 들어간 이 is made를 빼버리고 made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거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앞부분에 동사가 없다. 이렇게 친다면 우리는 그때는 뭘 해야 된다? 분명히 어디에도 동사는 없다. 그러면 이 문장에 동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is made를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옵션이 있죠. 아니 선생님 이 made 과거 동사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 is made가 아니라 그냥 made를 쓰셔야 됩니다. 생각해야 될 게 많죠. 생각해야 할 단계가 많지만 자, 첫 번째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 확인해라. 두 번째 동사가 있다면 무조건 pp나 ing가 오는 게 맞습니다.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동사는 못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사가 없다면 동사가 와야 되겠죠. 없다면 하나를 더 따지셔야 됩니다.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능동으로 그냥 과거 동사를 쓰시면 되고 그리고 목적어가 없으면 이때는 be, pp 수동태를 쓰시면 됩니다. 요거 고등학교 가서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수동태가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돌려가면서
왜 그런지 이거 암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해를 하셔야지 이걸 암기하면 그냥 단발성으로만 머릿속에 남고 또 금방 휘발이 되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본론으로 가봅시다. 계속 설명을 해 줄게요. 네, 그래서 우리 능동태 같은 경우에는 I visited my friend last night 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나는 방문했다. 근데 무엇을 방문했다가 맞으니 무엇을이라는 목적어 나와야 되겠죠? 내 친구를 목적어 있죠. 그래서 그냥 능동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적어가 있으니 난 목적어 입장에서 똑같은 말이지만 목적어 입장에서 얘기하겠다. 그러면 my friend이 주어로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런 다음 방문했다가 방문받았다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보세요. 방문받았다. 이 개념은 방문받은이라는 형용사와 였다라는 동사, 비동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였다를 먼저 쓰고요. 그러면 my friend에 맞는 였다는 우리가 단수니까 was 쓰고요. 그리고 방문받은이라는 건 invite 방문하다의 수동의 형용사 invite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was invited 해서 해석은 방문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친구는 방문받았다. 그리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이 아이는 바로 by 플러스 행위자로 바뀌어버립니다. 나에 의해서. 영어에서 뭐뭐에 의해는 by입니다. 그래서 by me. 아니 그런데 왜 I가 me로 바뀌는 거죠? 했을 때 여기서 I는 우리가 분명히 주어니까 나는이라는 I가 되지만 전치사 by 뒤로 가면 by I라고 주격을 쓰지 않고 전치사 뒤에는 우리가 무슨 격을 쓴다? 목적격을 쓴다는 거.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을 써요. 그래서 by 플러스 목적격입니다. 됐죠? 자, 수동태는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방법이라고 반드시 뭘 하자? 명심하자. 자, 수동태의 형태요. 자, 1, 2형식의 자동사는요. 수동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방금 계속 또 얘기했습니다. 1, 2형식의 동사는 즉 이 1, 2형식 자동사는 우리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목적어 입장에서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BPP 수동태가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씩 가봅시다. The war was happened in 1960. 자, 이 문장 어떻습니까? 전쟁은요, was happened, 발생되었다. 1960년도에. 자, 이 문장 어떻죠? 자연스럽나요? 당연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연스럽지만 영어에서는 틀렸습니다. 왜 틀렸죠? happen 자체가 뭐뭇이 일어나답니다. 수동태로 쓸 수 없습니다. 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로 쓸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나요? 일단 비동사 뺍니다. 그리고요. 현재로 썼는지 과거로 썼는지 봐야 되는데 1960년도에 라고 해서 우리가 과거를 얘기했으니 happen에 ed 그대로 붙어서 happen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발생했습니다. 1960년도에. 그 다음 문장 My son was suddenly disappeared. 내 아들은요 갑자기 사라짐을 당했대요.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그냥 영어를 쫙 읽듯이 문법 문제를 푼다면 정말 어색한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disappear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뭐뭇이 사라지다. 목적어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목적어가 없으면 was disappeared 수동태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문장 어떻게 고친다? 비동사 일단 없애줍니다.
그리고요, 지금 사라졌어. 과거면 disappeared 그대로 쓰고요. 우리가 앞뒤 문장을 봐서 문맥으로 현재가 맞으면 disappears 해서 ed를 빼버리고 s를 붙이는 게 맞겠죠. Next, the song was tasted too salty. 이 습은요, 너무 짜게 맛이 난대요. 습 입장에서 보면 맛이 지가 나는 게 아니고 나 지는 거니까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습은 맛이 난다 해서 이 taste라는 단어 자체가 맛이 나다라는 수동의 뜻이 있습니다. 자동사죠. 얘 뒤에는 taste 뒤에는 우리 감각동사였죠. 뒤에 뭐가 온다? 어떤 맛이 나는지 형태를 설명하거나 어떤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like 명사가 왔었죠. 그래서 수동태 안 됩니다. 그래서 tasted를 쓰든지 아니면 현재면은 taste라고 s를 써줘야지 맞습니다. The purse is belong to me. 지갑은요, 했을 때 belong 뜻이 뭐라고요? 어디에 속하답니다. 특히나 어디에 속하다 할 때는 belong to, 어디에 속하다. 그래서 왜 영화 보면은 왕이 신하한테 야, 너는 이제 내 말 똑바로 잘 들어야 돼. 넌 내 거야. 응? 노예야. 너는 내 거야. 이랬을 때 대사가 You belong to me 라고 합니다. 자, 어디에 속하다예요. 목적어가 있나요? 목적어가 당연히 없겠죠? 뭐뭐애니까. 그러면 수동태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is를 없애버리고요. belonged 쓰든지 아니면 앞뒤 문맥을 봐서 현재면은 우리가 belong에 s까지 붙여야 되겠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그래서 belongs to me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갑은 내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1, 2형식은 봤으니까요. 결국에 1, 2형식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BPP 수동태는 있을 수가 없다. 땅땅땅 결론 나왔죠? 자, 그 다음 목적어가 있는 3형식 문장의 수동태. 자, 드디어 이제부터 목적어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목적어가 시작이 되겠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목적어가 있으니까 목적어 입장에서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는요, 목적어를 동사한대요. 그랬을 때 이 목적어가 내 입장에서 얘기해 주세요 해서 주어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목적어를 또는 목적어을 이거에 이제 주어 자리로 가니까 목적어가 이렇게 되겠죠. 얘가 하는 게 아니고요. 된답니다. 그래서 이다라는 is, are, am은 이 앞에 이 주어한테 맞추고요. 였다 였으면 was, were 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까지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까지만 하면 그냥 였다, 이다까지 됩니다. 그래서 뭐뭐 되니라는 형용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pp가 뭐뭐 되니라는 수동의 형용사니까 비동사와 pp가 합쳐져서 된다,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행위자까지 나와야 되니 우리 뭐뭐에 의해서가 전치사 by 플러스 목적격이 됩니다. 단 by 플러스 목적격이 불특정한 존재라면 누구나 아는 존재라면 우리는 생략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A number of classic music 수많은 클래식 음악들이 were heard hear은 듣다죠. hear 듣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be heard는요. be heard H가 B처럼 보이네요. 듣다가 아니고요. 들리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be heard는 들리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클래식 음악이 들렸습니다. 누구에 의해? by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특정 누군가가 떠오르나요?
아무도 잘 떠오르진 않죠. 그냥 단지 여러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안 떠오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불특정에 속하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be hard처럼요. 해석 시 주의해야 할 수동태들이 있는데요. 중학생들은 리딩 책에서나 한 번씩 보게 될 텐데, 우리 be told랑 be given입니다. 특히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해석할 때 잘 이걸 알면 해석이 부드러워지는데요. 자, tell 같은 경우에는 말하다죠. 그러면 be told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걸 당하는 겁니다. 그죠? 말하는 걸 당하는 거면 당연히 뜻은 듣다가 됩니다. 듣다. 그리고 be given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given은 당연히 주답니다. 그죠? 무엇을 주다. 그런데 be given이라고 했을 때는 주는 걸 반대로 했을 땐 받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주어지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떤 때 주어지다고 어떤 때 받달까를 생각한다면 만약에 이 주어 자리에 만약에 사람이 온다. 이 사람이 오면요. be pp가 be given이 되면 얘는 무엇을 받다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 주어가 사물이 되면은 우리가 be given이 왔을 때 무엇이 주어지다가 됩니다. 요걸 알면 해석이 빨리빨리 부드러워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예시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she was given an expensive present. 이 문장 보면 주어가 사람인데 was given이 왔습니다. given. 그러면 그녀는 받았다가 됩니다. 비싼 선물을. 그리고 the hat with the logo was given to me. 이 문장은 보면요. 주어가 the hat, 모자죠. 그것도 with the logo. 로고가 있는 모자가 was given. 받았다 하면 말이 안 되겠죠. 모자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자가 주어졌습니다. to me, 나에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수동태 강의는요. 무엇을 할 거냐면 사형식 수동태부터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